안녕하세요. 부천 대명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실권 2단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썸네일에 관한 내용은 수업 끝나고 설명해 줄게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잠깐 복습할까요? 지난 시간에 천의 종류 중에 직물, 편물, 부직포가 있다고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직물이 뭐였죠? 씨실과 날씨를 직각으로 교차해서 만든 천으로 이렇게 생긴 거 직물이라고 했었고요. 편물은 뭐였죠? 그렇죠. 고리를 엮어 만든 천인데 이런 니트 재질이 전부 편물이라고 배웠었어요. 마지막으로 부직포는 우리가 요새 자주 쓰는 일회용 마스크의 재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고 오늘은 23쪽 펴주시고 생활소품을 만드는 과정을 알아보고 그 다음 쪽에 있는 바느질 재료와 도구까지만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모두 색깔펜 드시고 23쪽 위에 나와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볼게요. 옷이나 생활소품을 만들 때에는 자, 동그라미 칠까요? 만들려는 모양을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같은 값이면 다 홍치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래도 모양이 우리 마음에 들고 예쁜 소품이 쓰기도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올해 1월에 수세미를 짜려고 이제 유튜브를 막 이것저것 검색을 했어요. 다양한 수세미 모양이 많더라고요. 이런 식빵 모양, 이런 뿅아리 모양도 있고 너무 귀엽죠? 이건 계란 후라이.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을 하나씩 영상을 재생을 해본 결과 나의 수준에는 이런 복잡한 공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란 후라이를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양을 선택을 했으면 두 번째 동그라미 재료와 용구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계란 후라이 수세미를 만들려면 첫 번째 코바늘이 필요해요. 두 번째 노른자 색깔, 흰자 색깔의 두 가지 색깔의 털실이 필요했고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털실이 아니라 수세미 전용 털실인데 생각보다 가격이 싸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조금 더 싸요. 마지막으로 우리 실로 수세미를 다 짜고 나면 가위로 실을 잘라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재료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자, 그럼 모양 재료 용구 생각을 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는 순서를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선생님은 근데 사실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면서 순서대로 따라 짰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모양, 재료, 용구, 순서를 생각하고 계획을 하신 다음에 만드는 과정에 따라 뭐 바느질을 하던 뜨개질을 하던 해야 실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렇게 수세미를 만들면 사실 수세미를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이거 선생님 방에 걸어 놓으려고 만든 거 아니죠? 쓸모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 만들면 실제로 쓰일 때 조금 더 쓸모있게 만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에 다 만들고 나면 바느질 도구 정리한 다음에 계획한 대로 만들었는지 평가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 맨 처음에 짠 수세미인데요. 선생님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짰어요. 너무 두껍게 짜가지고 우리 집에서 쓰다가 아마 버렸을걸요, 지금? 그러면 책에 있는 그림 보면서 생활소품 만드는 과정 같이 자세히 볼게요. 1번 구상하기. 만들고 싶은 생활소품의 종류, 모양, 색, 크기 등을 스스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학교에서 실습 준비할 때 이 부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만들려는 생활소품의 크기가 어느 정도면 적당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서 직접 그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런 거 치수를 정하고 재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재료와 용구를 준비를 하는데 어떤 물건을 만드냐에 따라 재료가 아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까지 끝났으면 네 번째 본뜨기 과정인데요. 이거는 종이에다가 우리가 생활소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천의 크기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제 마름질하기 단계인데요. 그 본뜬 종이를 이제 천에 대고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위에 대고 자르면 천이랑 종이가 미끌미끌거려서 흩어져서 잘 자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이세요? 요거 핀인데 이따 설명해 줄게요. 요걸로 고정을 시키고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근데 시접을 남겨두고 자른다고 했는데
오른쪽 아래에 보면 설명이 있거든요. 시접이란 바느질선 안쪽으로 접혀서 속으로 들어간 부분인데요. 이거 선생님이 백날 말로 설명해도 모르고요. 나중에 직접 바느질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여러분 입는 바지? 치마? 이런 거 보시면 옷의 겉면 말고 속으로 한번 이렇게 속이 보이게 뒤집어 보세요. 거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혀져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요게 시접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바느질을 하시고 이 바느질 과정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일곱 번째로 이제 바느질을 할 때는 우리가 겉에 보이는 면을 보면서 바느질을 하는 게 아니라 안쪽 면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잡고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뒤집어야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로 백날 설명해도 잘 이해 안 갈 거예요. 이거 직접 해봐야 알아요. 마지막으로는 애초에 계획처럼 잘 만들어졌는지, 나의 계획은 웅장했으나 이 지금 결과물은 미약할 수도 있거든요. 계획에 맞게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시고 평가하고, 제일 중요한 거, 남은 재료랑 바느질 용구는 한 번 쓰고 버리지 않죠? 다음에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서 보관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생활소품 만드는 과정 정리가 됐고요. 선생님이 말로만 설명해서 여러분 이해가 아예 안 갈 수도 있는데 직접 만들다 보면은 아, 그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이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럼 24쪽으로 넘어갑시다. 우리 여기서 기초 바느질을 익혀서 같이 수선을 하자고 했는데 바느질을 이번에 할 수 없고요. 나중에 등교하면 선생님이 재료를 줄 거예요. 그러면 같이 그 재료로 바느질을 하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 있죠? 여기까지만 같이 알아볼게요. 여기 시침핀과 바늘꽂이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선생님이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똑같은 제품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선 시침핀은 아까 앞에서 배운 것처럼 천을 고정할 때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침핀 그냥 이렇게 책상 위에 놔두면 굴러가다가 우리가 밟아서 피 나겠죠. 그래서 피는 이 바늘꽂이에 여기 어머나 여기 이렇게 고슴도치처럼 이렇게 꽂아서 보관을 하시면 돼요. 바늘도 여기에 꽂아서 보관하고 이 시침핀도 여기 꽂아서 보관하고 지금 얘는 팔찌 형태네요. 근데 이 바늘 그냥 바늘통에 넣어두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두는 것보다는 이렇게 바늘꽂이에 꽂아놨을 때 조금 더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쇠로 된 시침핀과 바늘이 녹슬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좋겠죠? 바늘과 실뜨개가 있죠. 바늘은 이거 되게 확대한 사진이에요. 요런 거 우리 바늘 뭔지 알죠? 이제 나중에 바느질 할 때 실을 여기 보이는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줘서 실을 꿰어야 해요. 선생님이 예전에 같이 6학년 학생들 가르칠 때 이 부분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바늘을 이 구멍에 실을 꿰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침 묻혀서 넣고 하는데 아유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실습할 때 꿀팁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이 실뜨개는 자주 볼 수는 없는 재료인데 그 바느질을 하다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을 뜯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실뜨개를 사용하면 조금 더 편리하게 뜯을 수 있어요. 여기 초크 펜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색연필이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검색해보니까 이렇게 진짜 색연필처럼 생겼어요. 깎아서 쓰는 건데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우리가 바느질 해야 하는 천 위에 치수를 표시한다거나 여기까지만 바느질 해야지 이런 것들 표시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좋은 펜슬이 없었어요. 선생님은 초등학교 때 이렇게 생긴 초크라는 거 썼어요. 그래서 이걸로 직접 천에 잡고 표시를 하면 이 초크의 이 색깔이 손에 다 묻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색깔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옆에 있는 분필. 똑같죠, 색깔이. 제 뇌피셜인데 아마 두 개 성분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준비물로 초크를 못 가져가면 담임 선생님이 분필 주시면서 이걸로 표시해라고 하셨거든요. 아, 정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편하게 공부하네요. 다음. 여기 보시면 나머지는 다 아는 재료죠? 출자 많이 보셨을 거고 쪽가위는
요거는 조그만한 가위인데요. 실을 자르거나 할 때 쓰시면 되고, 또 천을 재단할 때는 이렇게 잘 드는 큰 가위 쓰시고, 자 있고, 옷감이 있어야 바느질을 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실까지. 여기까지 바느질에 필요한 재료와 용구를 전부 알아보았고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여기서 끝이에요. 이제 이 학습터 두 번째 링크에 들어가서 오늘 공부한 내용으로 퀴즈를 풀고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100점 만점에 우리 친구들 아마 똑똑하니까 80점은 넘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 공부하고 여러분 너무 컴퓨터 앞에 또는 스마트폰만 보면서 자세가 안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기 햄찌처럼 귀엽게 기지개도 한번 펴고 어깨 털기춤도 한번 춰보고 야 아이고 다다다다다 털기춤까지 추고 그리고 퀴즈 풀기 시작할게요. 아 그리고 사실은 선생님이 요즘에 등교가 미뤄지고 그리고 수업 준비할 내용이 많아지면서 오버워치를 많이 못했어요. 특히 이번 시즌에서 팟찌를 2번밖에 못 받았는데 보여줄 만한 내용이 아니라서 뭘 보여줄지 하다가 얼마 전에 선생님이 가끔 오버워치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위도우 2대1을 했는데요. 아실 분은 다 아시겠지만 선생님이 에임이 진짜 구려요. 그래서 딜러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모이라를 하는지 아시죠? 에임이 보정되니까 모이라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위도우로 상대방의 헤드를 땄어요. 이거는 선생님 오버워치 하면서 처음이에요. 애초에 위도우를 할 일도 없고 헤드를 따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여기 넣었어요. 뭐 잘하는 친구들은 에이 저게 뭐야 이럴 수 있는데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거. 그러면 하이라이트까지 감상하시고 이 학습터 두 번째 링크 퀴즈 푸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빠이! 점수